원방이 어려우니까 여기 원방 부분 안 돼. 그리고 본석이랑 같은 반 누구니? 본석이한테 월요일날 전해줘. 아 잠깐만 이따가 학원 가서 만나는 애 있지? 본석이. 같은 학원 다니는 사람 너니? 누구야? 빨리 말해. 중윤이냐? 재혁이도 같은 학원 아니야? 아이씨. 야 여기 점과 좌표 부분은 개별적으로 그냥 푸세요. 이미 나간 부분이니까. 자 직방도 개별적으로 푸시는데 근데 잠깐만 원방부터 나가자. 원방 나가던 거 마저 이어서 나가고 앞에 다시 점과 좌표 해서 나갈게. 수학통은 잠시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원방에서 저기서부터 나가면 되거든요. 유형 14까지는 나간 부분인 거거든요. 자 유형 15에서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유형 15예요. 75페이지예요. 유형 15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자 보자. 유형 15에서 보면 개념은 이런 거야. 외부에 있는 점에서 원에다가 선을 그렸대. 그래서 접선이 돼 버렸어.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접점까지의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길이네. 길이. Let's 길이. 그러면은 뭐 떠올려야 돼? 지원아, 정지원? 아니 그건 내가 체크한 거고. 길이 나오면 뭐 하고? 길이 나오면 뭐 떠올리라고? D1, D2, 피타. 자, 난 이거 길이를 구하고 싶다고. 근데 이게 뭐야? 수직이지? 접선이니까. 이게 반지름이지? 이게 뭐야? D1이지? 끝났지? 거기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398번. 이거 1등급까지 다 나갈 거야. 398번 봅시다. 398번에서 보시면 A점 3,5에서 3,5래요. 원방. 원의 중심 마이너스 1, 이런 거 좀 암산해라. 완전 제곱식 바꾸지 마. 시간 없어. 특히나 도형의 방정식 단원은 니네들 시험 봤을 때 시간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는 단원이. 중간고사 때 시간 부족할 거야. 다른 때도 부족하잖아 근데.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 되면서 4랑 1 갖다 썼으니까 5니까 반지름은 루트 5가 되죠. 자 그럼 구해보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4, 4, 16, 3, 3은 9. 그래서 5가 됐어. 됐지? 반지름이 루트 5네. 피타고라스 쓰니까 여기 얼마? 루트 20. 그래서 2 루트 5가 접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거 응용해서 푸는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요. 기본 개념들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16으로 넘어가자. 404번에 해당됩니다. 자, 원의 위치 관계에서부터 싹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봐. 자, 이걸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총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얘기했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3가지야. 그지? 외부에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뭐였었죠?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인 D2와 반지름인 R을 조사하셔서 그 둘의 대소 관계를 따져서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였죠. 원과 원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에 있다. 원과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원과 원이 있다.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조사하십니다. D1이죠. D1.
그리고 얘가 긴 반지름, 얘가 짧은 반지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길면 외부에 있다. 만나지 않는다. 두 번째, 외접이라고 합니다. 외접. 원이 있고요. 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하는 거죠. 그래서 두 중심 사이의 거리 조사하시고요. 반지름을 조사하셔서 D1이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으면 외접합니다.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난다. 공통현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공통현을 만들죠? 두 점에서 만나죠? 자, 그러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조사하면 D1, 그리고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을 조사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보다는 크고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요. 알아두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네 번째, 내접하는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현준아, 기억이 나지? 해줬어. 기억 안 나지, 쟤. 기억나면 저러고 있겠니, 제가? 이게 내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조사하시면 D1이고요. 이것이 긴 반지름이에요. 이것이 짧은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관계식을 갖다 써보면 이런 얘기예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와 같으면 내접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원과 원이 내부에 있다. 그럼 내부에 있으면요. 역시나 중심 조사하고 해보시면은 D1이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보다 작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엔 내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 관계를 우리가 뭐로도 설명을 하느냐? 공통 접선의 개수로도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해요. 공통 접선에서 이렇게 바깥쪽에 공통 접선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합니다. 공통 외접선 두 개와 공통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둘 사이를 지나가면. 공통 내접선 두 개, 총 공통 접선 4개가 나오면 두 원은 외부에 있다. 만나지 않는다가 돼요. 외접하는 경우에는 보면 알잖아. 공통 외접선 몇 개? 2개. 공통 내접선 몇 개? 1개 그려져요. 그래서 공통 접선이 3개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공통 외접선만 2개 생기면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되고요. 공통 외접선만 하나 갖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가 4개, 3개, 2개, 하나 없어. 이렇게 해서 공통 접선의 개수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통 접선에 대하여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조사하는 방법은 이런 거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냐? 두 원의 반지름의 차와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조사하십니다. 그랬을 때 D1이 얘보다, 즉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얘보다 작으면 뭐지? 내부. 같으면 내접. 사이에 끼면 두 점.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같으면 외접. 외부. 됐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도록 하자. 이게 유형 16번, 404번에 해당이 돼요. 뭐냐? 우린 여기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할 줄도 아셔야 되고요. 공통 외접선의 길이도 조사할 줄 아셔야 돼요. 정지원, 외접선의 길이 뭐가 떠오르니? B라고 안 그래서 B라고 안 그래서 D1, D 피타. 이 정도 하면은 좀 알아야 되는데.
404번입니다. 문제 풀어보자. 접점. 자, 한 원은요, 중심이 0,0입니다. 다른 원은요, 중심이 4,0입니다. 그랬을 때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거리, L이라고 하자. 아까 얘기했듯이 D1, D2, 피타만 떠올리시면 돼요. 요거 조사할 수 있겠지. 요거 조사할 수 있겠지. 중심 사이의 거리 조사할 수 있겠지. 근데 L을 어떻게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잘 봐. 아까 얘기했잖아. D1, D2, 피타. 그럼 피타 쓰려면 뭐가 필요해? 직각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L을 평행 이동시켜서 평행 이동시켜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돼요. 자, 여기에는 직선이 뭐야? 아, 미안하다. 이거 반지름이지? 반지름 얼마래? 1, 4야. 반지름이 1이랑 4야.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은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는 3. 2군요. 1이겠네요. 그렇죠? 중심 사이의 거리 얼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조사하시면 4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4, 4, 16, 1 빼니까 루트 15 정답. 겁나 쉽다니까 그러니까 길이 구하는 거. 405번. 해법만 알려드린다. 너희들이 풀어라.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지금 이 원의 경우에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야. 공통 내접선은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 길이를 구하래. 자, 역시나 D1, D2 피타 갖다 쓸 거예요. D1, D2 피타. 피타.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항상 직각은 어디서 나오냐? 접점에다가 수선. 접점 연결하면 수선이 되죠. 조사할 수 있는 거 갖다가 써보자. 이 길이는 1이야. 이 길이는 2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4야. 그럼 파란색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 평행 이동시키는 개념이야. 내가 구해야 되는 파란색을 평행 이동시키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뭐가 나오지?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네.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됐지요? 얘 반지름의 길이가 1이죠? 이 길이는 1이야. 중심 사이의 거리 얼마예요? 4죠? 4, 4, 16, 3, 3, 9. 그럼 여기 얼마? 5라고 말하줘야 돼. 5 말 안 하네. 3, 4, 5 아니야? 아니지. 4, 4, 16, 3, 3, 9, 루트 7이죠? 이거 405번 아니야. 405번하고 유형만 똑같을 뿐 숫자 달라. 숫자 달라. 너희들이 다시 풀어야 돼. 405번은. 자, 유형 17은 이미 설명을 하였으므로. 유형 17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설명했었죠. 유형 18번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418번이에요. 418번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자.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어때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무엇과 무엇을 조사하여라?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조사하여서. 우진아,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눈으로 봐. 반지름은 이만큼인데 이게 D2잖아. 반지름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풀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 이거 외워서 문자로 외워서 풀면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럼 멍청한 거야. 문제 못 풀어 잘. 응용력도 낮아져. 눈으로 봐. 그림이잖아. 다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려. 그런 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렵기도 해요. 응용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418번 직선의 방정식이 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중심의 좌표 0,0, 반지름은 루트 10. 조사합시다. D2.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아래는 루트요, 위에는 절대값, 루트 안에는 개수들의 제곱의 합 3, 3, 9, 1, 10. 절대값 안에는 대입한 값 마이너스 k. 얘가 반지름인 루트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k가 10보다 작다. 정답. 정수 k 개수 몇 개? 19개. 너 18개라고 썼냐? 다행이다, 야. 그래도 20개라고 안 적은 게. 10개, 10개, 20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등호 없죠? 2개 빼고 0 포함되죠? 그래서 19개예요. 자, 만나지 않는다. 425번입니다. 만나지 않는다. 마치 너와 네 여친 같이, 너와 네 남친 같이 만나지 않는다. 왜? 없거든. 미안해. 앞으로도 없을 건데. 자, 원이 만나지 않는데요. 직선이 원의 바깥에 있대. 우진아, 서진이 여친 있니? 예전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알아? 그래? 움찔하더라고 내가. 여친 없지 막 이런 장난 개그 쳤는데 걔 움찔하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여친 있다고. 그러고서는 얼마 뒤에 헤어졌어요. 그러더라고. 자, 반지름이 2예요. 0,0 반지름은 2예요. 자,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대소관계를 만들려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대소관계를 만드는 방법 알려줬잖아.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아래는 루트, 위에는 절대값, 루트 안에 개수들의 제곱의 합, 절대값 안은 대입한 값. 얘와 반지름을 조사하셔서 눈으로 봐. 반지름보다 멀리 있잖아. 얘가 더 커야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유형 넘어갑시다.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거기 외우지 마, 공식. 자, 거기 나와야지. 뭐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나도 못 외웠잖아. 나도 안 외워. 이거 외워서 풀면 안 돼, 얘들아. 외우잖아? 그럼 그 문제만 풀어. 딱 기울기 주어져. 딱 그거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절대 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는데 공식 써서 푸는 거 보이기만 해봐. 자, 해보자. 원과 직선. 자,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잖아. 접선은 뭐야? 직선이야. 그럼 직선에게 필요한 건 뭐? 2개. 그렇지.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한 거야. 그것만 떠올려라. 자,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럼 뭘 찾아야 돼? 한 점을 찾아야 돼. 한 점이 주어져 있다. 그럼 뭘 알아야 돼? 기울기 구해야 돼. 그 생각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다음 접선이 갖는 특징을 잠깐만 살펴봅시다. 접선은요. 접하거든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선 내리면 수직해요. 즉, 첫 번째 특징. 수직의 특징을 가져요. 다음 두 번째. 얘가 D1 그리고 D2죠.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2이기도 한데 반지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D2는 R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거의 다 이걸로 다 풀려. 그냥 이걸로 2번으로 다 풀려. 근데 어떤 문제 야 이거 뭐야? 뭐야? 녹색이야, 파란색이야? 녹색이야. 녹색이야. 이 뭐야 이거? 빛 받아서 그런가 보다. 자, 전부 다 이걸로 풀려요. 전부 다. 전부 다 이걸로 풀리는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수직 조건을 갖다 쓰면 편리하게 풀리기는 해요. 쉽게 풀리기는 해요. 자, 문제 430번 문제 보겠습니다. 푸는 방식과 흐름을 배워라. 430번이에요. 얘가 첫 번째 케이스 뭐야? 기울기 할 때야. 기울기 알 때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기울기만 구하면 돼 라는 생각 가져라. 너무 크게 그리고 있어. 왜 계속 크게 그리고 있지? 원이 있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5, 반지름이 루트 10짜리야. 근데 얘한테 접하고 기울기가 3인 두 직선의 y절편의 곱을 구하시오. 얘한테 접하고 기울기가 3인 그러면 요렇게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얘네 둘의 y절편 그거 곱 구하래. 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 기울기 한 점 x1, y1이면 y는 m의 x-x1 플러스 y1 이거 떠올리시고요. 그거 가지고 다 풉니다. 기울기가 3인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을 몰라요. 그런데 기울기를 알 때에는 y절편을 미지수로 두세요. 한 점 0,n을 두시면 돼요. 굳이 x1, y1에서 미지수 두 개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y절편 몰라. 그래서 지나가는 한 점 0,n 미지수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 3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쓰면 다 풀린다고. D2는 날만 기억하세요. D2는 날만 기억하세요. 예로부터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5까지의 거리는 아래는 루트요 위에는 절대값 루트 안에는 개수들의 제곱이야 3, 3, 9, 1, 10. 절대값 안에는 대입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 플러스 n.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 D2는 R. 끝입니다. n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절대값 마이너스 11 플러스 n는 10. 이거 풀 때 그냥 뿔마로 이렇게 뽑으면 돼. 마이너스 11 플러스 n은 뿔마 10 n은 11 뿔마 10 110 그리고 1. 뭐야? 정답 110인데? 이렇게 커? 미안해. 본석이 없어서 다행이다. 특히 또 있었으면 막 이러면서 21이지. 1이지. 곱하면 21. 됐죠? 아니면 이거 양변 제곱하셔도 돼요. 절대값 있으면 제곱한 거랑 똑같거든. 필요 충분으로 같거든. 양변 제곱하셔서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방정식 처리할 때 양변 제곱해서 처리하는 것도 편리하고 좋아.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했습니다. 두 번째. 원 위에 한 점 주어진 경우 439번입니다. 두 번째. 원 위에 한 점 할 때야. 자, 그런데 잠깐만. 요거 외워야 되는 공식 하나 있거든. 내가 외우라고 하는 공식은 D1, D2 이것만 외우면 돼. 자, 이거를 외워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나 이 중에서 기하를 나가게 되는 학생, 기하하게 된다면 이 공식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자, 잠깐만 보세요. 외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원의 중심이 0,0 반지름은 R일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입니다.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해보자. 반지름이 R이에요. 걔 위에 있는 한 점 x1, y1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점을 지나가는 요거 접선의 방정식은 x. 자, 그럼 요거 원의 방정식 뭐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지. 여기서 잘 봐. 요거를 x1, x로 바꾸고 얘를 y1, y로 바꾸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외우세요. 요것만
외우세요. 단 이걸 쓸 수 있는 경우는 언제?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그러합니다. 사실 원점이 아닐 때도 쓰는 방법이 있고요. 공식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알려고 들지만 나중에 기하에서 배워. 자, 이 공식이 왜 나오는가는 잠깐만 봐봐. 야,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 야, 얘, 요 점 지나가지? 기울기 뭐겠니? 수직 조건 갖다 써봐. 얘랑 수직이지. 근데 얘의 기울기가 x1, y1 지나가고 0,0 지나가니까 x1 마이너스 0분의 y1 마이너스 0이 얘의 기울기야.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y1분의 x1이지. 수직 관계니까. 수직 관계니까.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야. 양변에 y1을 갖다가 곱해보자. y1, y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야. 양변 y1 곱했으니까. 그런데 x1, y1이 원 위에 있는 점이거든. 대입해도 되지. 따라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이거든. 그래서 얘가 r제곱이야. 얘 넘기고 정리하면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공식은 증명해드렸습니다. 자, 요것만 공식을 외워라.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고 다 D2는 R 또는 수직 조건 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합시다. 439번. 원의 중심이 원점이네요. 그래서 안 풀 거예요. 442번 풉시다. 왜냐면 공식 쓰면 되니까 안 풀어줄 거야. 442번입니다. 자, 원의 중심이 1,2입니다. 반지름은 5래요. 얘 위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2,6이라고 하는 점에서 지나가는 접선이 생기는데 이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그냥 접선 구하라고. 접선 구하라고. 자, 계속 얘기한다. 접선은 직선이다.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와 점을 알아야 된다. 근데 점을 알고 있네? 뭘 몰라? 기울기. 기울기를 몰라? 쉽잖아. 쉽잖아. 수직이잖아. 수직이잖아. 자, 빨간색의 기울기는요. 얘 빼기 얘. 얘 빼기 얘. 그러면 흰색의 기울기는요. 그래서 y는 4분의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6. 끝. 이렇게 구하면 돼. 공식 외우는 거 아니야. 이것도 D2는 날로도 풀린다. D2는 날로는 어떻게 풀까? 잘 봐. 당연히 수직 조건 쓰는 게 훨씬 간편해. 자, 만약에 얘 기울기를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y는 기울기를 몰라. 그거대로 그냥 식 세워. 정리하자. mx-y 플러스 2m 플러스 6은 0으로부터 D2. 중심인 1,2까지의 거리는 아래는 루트요, 위에는 절대값, 루트 안에는 개수들의 제곱의 합, 절대값 안에는 대입. 얘가 반지름. 끝. 풀면 돼. 그럼 n값 나오니까 집어넣으면 2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아, 2개가 아니라 이거 중근 나올 거다. 이거 중근 나올 거야. 어? 중근 나오는 형태일 거야. 다음 원밖에 한 점. 이게 어려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원밖에 한 점 할 때, 점은 안 해? 그럼 다율아 뭐가 필요해? 원밖에? 그렇죠. 한 점 알 때거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떠올리세요.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세요. 난 직선을 구할 건데 원밖에 한 점을 하는데 뭐야? 기울기만 구하면 돼. 자, 문제 450번입니다. 가장 간단한 거죠. 450번입니다. 원밖에 A점이 있는데 3,1이래요.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래요. 얘한테 근 접선은 무조건 2개. 자, 근데 요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 반드시 그래프 그리기야.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왜 그런가? 이 문제가 바로 그래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 말고 x좌표가 1이면 얘는 아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0,0입니다. 3,1이 어디 있죠? 3,1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안 그려도 답 나오는 케이스야. 근데 만약에 잠깐만 봐봐. 만약에 여기에 점이 있어 버리면 여기서 나 지금 뭐 가지고 기울기 구할 거냐면 D2는 R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 보여줄 거거든. 그런데 만약에 점이 요렇게 원과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나와 버리게 되면 얘는 나오는데 얘가 D2는 R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찾아야 돼요. 그림을 그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예를 들어서 뭐 0,0이고 반지름이 3이야. 이 점이 3, 뭐 10이래. 그러면 거기 지나는 접선 중에서 이거는 안 찾아져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찾아야 돼요. 자, 항상 생각해라. 원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에는 항상 접선은 2개 나온다. 항상 2개 나온다. 2개가 안 나왔어. 그러면 이상한 거야. 잘 그려봐야 돼. 자, 요거는 그냥 합시다. 자, 합시다. 자, 여기는 녹색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몰라. x-3 플러스 1이야. 정리합시다. mx-y-3n 플러스 1은 0으로부터 원의 중심인 0,0까지 D2는 알 쓸 거라고 얘기했지. 0,0까지의 거리는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마이너스 3n 플러스 1는 반지름 1 됐죠? 루트 곱하고 절대값 방정식 푸는 방법 중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호 안에도 m이 있으면 그냥 양변 제곱하는 게 좋아요. 자, 양변을 제곱할게요. 9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 지워져 넘어가서 8m 제곱 마이너스 6m은 0, m은 4분의 3 또는 0. 봐봐. 0 나오잖아. 얘가 기울기가 0인 놈. 얘가 기울기가 4분의 3인 놈. 해서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야. 4분의 3 넣고. 또 0 넣어. 그럼 누구 나와? y는 1. 이거 y는 1이잖아. y는 1이잖아. 해서 직선 2개 나온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유념하시고요. 23. 유형 23이요. 459번 봅시다. 자, 상식을 넓히자. 이렇게 접하는 애들 접선이라고 합니다. 시계 보지 마. 접점에서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애. 그러면 중심 반드시 지나가겠지. 접선과 수직인 접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네가 빵 때리면 이 공은 너클볼이야. 회전을 일으키지 않고 가겠지. 그치? 그대로 에너지가 충격. 잠깐만. 충격을 일으켰다? 뭐야? 만나는 접촉 시간과 충격 에너지량을 계산. 물리. 이번 내신이었지. 오케이. 그래서 니네들 권투 그랬잖아. 펀치 하지, 펀치. 펀치 할 때 그래서 권투 선수들은 때리고 빼잖아, 빨리. 왜냐면 방어도 해야 되고 다음 또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그 펀치 기계가 높게 안 나온대. 실제로 때리는 충격량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때리고 밀어야 돼. 절대 술 마시고 안 마시지. 술 마시고서는 옛날 나도 20대 초반 때 술 마시고 으이씨 어,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손목 나는 손목은 안 나가봤는데 손목 때리다 그 기계가 있잖아. 기계를 때리는 거야. 다 다치고 막. 그래서 대학생 때 술 마시고 하지 마. 왜? 충격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늘려야 된다니까. 미는 거야. 자, 아무튼 법선입니다. 법선 충격에 고스란히 이쪽으로 에너지가 다 전달이 되겠죠. 자, 실제로 만약에 빛을 쏠 때 이렇게 쏘면 빛이 그대로 튕겨져 나오고요. 이거 기하하고도 연결돼서 그래 나중에. 그래서 그냥 하는 김에 하는 거야. 자, 빛이 이렇게 쏘면 그대로 입사각. 이게 입사각 아니야.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입사각이에요. 반사각이 같게끔 빛이 들어가고 나갑니다. 다음 잘 보세요. 외부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그 두 접점을 지나가는 요놈을 극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야 돼. 이건 내신에 잘 나와요. 극선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외우세요. 잘 봐. 외부의 점 3,1이지. 이거 구하려면 겁나 짜증나거든? 알려는 줄 거야. 자, 그런데 공식 외워라. 단,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에 이 노란색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3,1이지. 그러면 3x 더하기 1y는 r제곱 이거야. 뭐야? 뭐야? 지웠네. 아까 그거랑 똑같지? 맞아. 똑같아. 원 위의 점이면 접선, 원 밖의 점이면 극선의 방정식이 돼. 극선의 방정식. 극선은 뭐다? 두 접점을 지나가는 직선. 극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거는 공식을 외우셔요.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서 그래요. 자, 하지만 정석으로는 어떻게 구하는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459번 문제 보세요.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0,0, 반지름은 1이에요. 원 밖의 한 점인 2,3에서 접선을 그렸대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접점을 지나가는 직선, 누구야?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정답은요. 2x 플러스 3y는 1이 요거 극선의 방정식이기는 해. 그런데 공식 안 쓰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응용할 줄 알아야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공식은 그래. 시험 문제를 만약에 극선이네? 그럼 공식. 자, 근데 이거 만약에 0,0 아니면 어떡할 거야? 막 2,3이야. 뭐 어떡할 거야? 2, 여기구나. 2,3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 어떡할 거야? 공식 못 쓰거든? 쓰는 방법도 있어요.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되거든. 마이너스 2,2에 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같이. 그럼 얘도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밀려나면 되잖아. 그래서 극선의 방식 갖다 써서 직선 구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왼쪽으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옮기면 되는 거야. 옮겨와서 구하고 옮기면 쓸 수는 있어요. 공식들을. 이해 못한 사람도 괜찮아요. 몰라도 되는 거야. 자, 구하는 방법 해보자.
참고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극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난 이 직선을 구하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선이다. 뭐랑 뭐 알아야 돼? 기울기와 한 점을 구할 생각을 해. 그것만 계속 떠올려. 기울기를 구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잠깐 얘랑 초록색이랑 무슨 관계? 수직 관계. 그럼 기울기 나오네. 자, 노란색에 이거 노란색 혹시 구분 안 가니? 아니지? 그거는 생명 아니야. 생명은 정록 생맥이야. 이거 혹시 빨간색? 이거 빨간색이잖아. 재혁아! 쟤왜 저렇게 돌리지? 그치 정지원? 이거 빨간색. 아니네. 자, 노란색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2분의 3이야. 그럼 초록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기울기 구했네. 기울기. 이제 얘가 지나가는 점을 알아야 돼. 봐. 봐. 요렇게 여기 접점이잖아. 아이씨. 초록색 왜 이따위로 그려놨니 나? 아이 그림 너무 이상하게 그려놨다. 수직. 수직. 초록색. 됐지? 요거 수직이거든? 자, 지나가는 점 구해야 된다. 수직. 닮음. 닮음 갖다 써서 여기 점 구하면 돼. 닮음 갖다 써서 점 구하면 돼. 이 길이 얼마야? 1이지? 2는 4. 3, 3, 9. 루트 13이지? 이 노란색 길이 루트 13이야. 1이고. 그러면 루트 12지. 그러면 잠깐만. 이 길이는 얼마니? 루트 10. 이거 되게 더럽다. 이거 공식 안 쓰면 겁나 더러워요. 이 길이 루트 13분의 2 루트 3이야. 이 길이. 그지? 그럼 이 길이 루트 13분의 1이야. 이 길이. 됐어? 이 점 안 구해도 되겠다. 뭐 하면 돼?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요거. 자, 기울기 알잖아요. 해봅시다. 초록색 직선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점을 하나 모르니까 점 하나 구할 때는 y절편으로 한다. 그래서 n. 예로부터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13분의 1 그러면 n값 나오니까 끝. 이렇게 구하는 거야. 더럽지? 응. 얘가 공식 외우려는 얘기야 이거는. 463번 보자. 자, 2,0에서 원의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양수 a의 값은 자, 원이 있습니다. 아이씨, 오늘 원 대충. 중심이 2,a입니다. 반지름이 2예요. P점 2,0이래. 2,0. 뭐 여기 있다 치자. 요 라인에 있겠지. 2,0 여기 있다 치자. 그랬을 때 얘한테 그은 접선과 접선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래. 접선 가지고 합니다.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여기 2,0이야. 접선 구하자. y는 m에
x 마이너스 2. 얘가 이 노란색 직선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D2는 알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은 0으로부터 원의 중심인 2,a까지의 거리는 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근데 얘가 반지름인 2하고 같아야 돼. 됐지? 절대값 보인다. 이쪽 지우고 해줄게. 절대값 마이너스 a 루트 2m제곱 플러스 2. 양변 제곱하자. a제곱 2m제곱 플러스 2. 2m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제곱은 0. 자, 그런데 둘이 수직이래. 그럼 여기 있는 m은 뭐야? 접선의 기울기들이지. 그럼 이 방정식은 무슨 방정식이야? m방정식이야. m 구하는 방정식이야.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거든? 근데 둘이 수직이잖아. 따라서 두 근의 곱 2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A 값은. 유형 25는 해드린 개념입니다. 해드린 개념이에요. 유형 25. 뭐예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 최소 어떻게 한다? D1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넘어간다. 이거 유형 30몇 번까지 있을걸? 유형? 아니네. 뭐야? 줄은 거 봤다. 유형 26번 봅시다. 원방 전체 과제야. 야, 방학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월요일 학교 안 가잖아. 잠깐만. 본석이 이거 프린트 어떻게 주냐? 야, 본석이 만나는 사람 빨리 말해. 이현준. 죽을래 너? 만나잖아, 이씨. 만나잖아. 같은 학원 다니잖아. 국어야, 영어야. 같이 다니는 거. 같이 다니잖아. 너 프린트 갖고 가. 본석이 줘. 아, 빼고 이것만 한다고. 그거 스탑한다고. 수학통 스탑한다고. 너네들 수학통을 나갈 수준이 안 돼서 스탑한다고. 오늘 수학통 그래도 나간 데까지 오답 돼 있어야 돼. 오늘 남아야 되는 사람 누군지 알지? 저번 시간 안 남은 사람. 도현아? 다율이. 그리고 종윤이 기억하고 있어요? 유형 26 봐봐. 뭐야? 원과 직선 사이의 최대 거리와 최소 거리. 선생님 막 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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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이야 하면서 설명해 줬잖아. 그지? D2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하면 되죠. 안 풀어줘도 되지 이거. 한 문제요. 473번 제일 쉬운 거. 아니면 터프 풀어줄까? 478번.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 3,2예요. 반지름 4입니다. 원 밖에 한 점이 A점 3, 마이너스 2. B점 7,2.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AB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자, 그러면 내가 계속 얘기한다.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변하지 않는 길이를 무엇으로 생각하자? 밑변으로 생각하자.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이가 최대가 되게끔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AB 직방을 찾아라. 먼저 그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추가한 P점 여기 쓰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PAB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왜? 높이가 최대가 되니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자, 구해야 될 건 찾았고요. 따라서 D2 플러스 R이 높이니까 D2 플러스 R을 찾아야 되고요. 그럼 D2를 해야 되니까 직방을 찾아야죠. 기울기 찾자. 7 빼기 3. 2 빼기 마이너스 4. 기울기 1이네요.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기울기 1,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예요. 직선의 방정식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으로부터 원의 중심인 3,2까지의 거리는 아래는 루트여 위는 절대값 루트 안에 개수들의 제곱의 합 절대값 안에는 대입 구했고요. 그 루트 2분의 4니까 2루트 2죠. 반지름 4냐? 4죠. 자, 따라서 높이는 2루트 2 플러스 4. 그러면 넓이 구하랬지? 따라서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밑변 점과 점 사이 거리 4, 4, 16, 4, 4, 16, 루트 32. 밑변의 길이. 높이 2루트 2 더하기 반지름. 끝. 됐죠? 그럼 넓이가 최소인 삼각형은 여기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P의 위치를 구하여라. 좌표를 구하여라. 어떻게 하면 돼? 얘 기울기 1짜리지. 기울기 1짜리 접선을 찾으면 기울기 1짜리 접선을 찾아. 연립하면 접점 나오는 거야. 교점이니까. 그렇죠? 연립하면 돼요. 연립. 이거 접선 어떻게 찾아? y는 x 플러스 n 중심 3,2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1, 2, 3, 1 플러스 n 이 반지름. 그렇죠? 이렇게 해서 n값 나오겠죠. 그럼 n값 나오니까 접선 찾는 거고 그러면 돼요. 대표 유형 아래에 있는 문제. 아니 대표 유형. 여기까지 완성하세요. 26문제 다 풀어. 유형 1번, 2번, 3번, 4번 얘네들 안 풀어줬거든? 다 풀어 지금. 어?